당일 차트만 보고 차트주의자로서 매매를 하는 것은 제로섬 게임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차트를 보고 거기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결국에는 거기서 살아남는 비율은 채 4%도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접근법은 제로섬 게임에서 본인의 손절 그리고 트레이딩 능력이 안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승부예요. 데이 트레이딩에서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요. 일반 개인 투자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큰 손실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고 강한 종목에 베팅을 한다라고 하지만 펀트 알고리즘이 빠르게 되는 상황에서는 큰 손실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분들이 거기에 접근하는 것은 비추고요. 지금 3분기 실적이 계속 발표가 되는데 실적 대비해서 컨센서스 상회한 종목들 기관들이 일정 부분은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권에서 인정한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기관과 외국인의 베팅이 들어올 수도 있고 물론 베팅이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것은 시장 상황, 환율 상황 그리고 앞으로 4분기 내년 1분기의 실적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6개월 정도를 선행하기 때문에 물론 안 들어올 수도 있지만은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하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는 월등히 얘네들은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보시고 그런 것을 간추려서 그것 중에 일부분을 베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공 확률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다. 금일은 GS건설, 한미반도체, 조이시티, 에코프로, 효성 ITX, 해성DS가 실적을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GS건설과 한미반도체만 어닝 서프라이즈, 즉 컨센서스를 상회를 했어요. 그렇게 보면 나머지 종목들은 안 보셔도 돼요. 컨센서스 상회된 종목들만을 대상으로 매매를 하셔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또 간추리는 부분들이거든요. FM 가이드와 YG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유료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의 애널리스트들이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그 컨센서스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로 만들어가지고 그거보다 실적이 높게 나왔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컨센서스 상해에 대한 의견을 자연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실적이 좀 덜 나왔다 했을 때는 컨센서스 화해라고 해가지고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이 정하는 부분들, 일정 부분을 정해서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게끔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게끔 보는 거고요.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어요. 컨센서스, 의견, 제시, 전체적으로 그리고 실적은 단 하나로 그냥 표현이 되지만 그 안에 일어나는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다 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피곤하죠. 그것을 추려가지고 실적만 보는 거예요. 실적만 보고 컨센서스 상해냐 하해냐라는 것들 그 중에 컨센서스 상회된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 리스크가 있는 거는 또 제외를 시켜야죠. 왜냐하면 환율적 리스크가 크다라고 했을 때는 그리고 4분기에서는 이게 컨센서스 꼭지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서 또 제외시키는 부분들이 있고 리스크를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러한 작업을 거쳐가지고 나온 게 바로 지금 엑셀 데이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간단하게 저거는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만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저러한 데이터들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FM 가이드나 YG 리포트가 필요한 이유는 그것을 보고 내가 애널리스트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이 여기에 대한 베팅이 들어올 것인가 안 들어올 것인가를 간추리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해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그 자체로만 그냥 이거 컨센서스 하에다 상해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냥 이야기하면은 오히려 도움이 더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금일은 GS건설과 한미반도체가 컨센서스 상회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조이시티, 에코프로, 효성 ITX, 해성DS, 에코프로, 해성DS는 컨센서스를 하회했고요.
효성 ITX는 뭐 투자 의견 정도, 그냥 중립 정도의 지금 실적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특히 GS건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깜짝 실적이에요. 영업이익이 2,103억이 나왔고요. 이것은 전분기 대비해서 73%가 뛰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1%가 뛰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작년에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발로 인해 가지고 조금 기지개를 펴고 있다라고 해도 작년 매출보다도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야. 작년 동기 매출보다 안 나오고 있다. 그래도 이번 영업이익은 어닝 서프라이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워낙 침체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이번에 시총이 2조 1천억대죠. 그런데 이번에 2,100억의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를 1년으로 친다. 이번 분기만을 대상으로 해서 1년으로 친다라고 하면 8천억이 넘는 영업이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 PER을 계산을 하면 시총에서 1년 이번 분기를 곱하기 4를 하면 1년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것을 나눈다라고 하면 2.5이라는 엄청난 저평가된 PER이 나온다라고 해서 건설 쪽이 한번 붐이 또 일어날 수 있어요. 환율이 1,150원을 깨고 1,141원 정도의 환율이 나타났더라고요. 이건 실효 환율이죠. 실제 환율 1,141원. 1,200원대, 1,150원을 무너뜨리고 1,100원대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자재 수입 가격은 싸지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와 대비 원화가 강세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달러로 지급하고 우리는 달러로 바꿔가지고 1달러에 1,200원 하던 거를 1,100원만 우린 주면 되니까, 달러는 똑같더라도. 그러면 원자재 수입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수익이 되고, 수출하는 품목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종목군들, 특히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이런 지금은 이런 종목들이, 삼성전자가 워낙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지금 많이 오르고 있지만, SK 하이닉스 그 반도체 관련주들, 이게 업황은 지금 괜찮아요. 환차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협력 업체들 같은 경우는 환율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오르다가 어느 정도 정체될 수 있거나, 그러한 문제점들이, 리스크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은 이런 대기업과는 달리 대기업은 환율에 대한 대처를 전부 다 해놓기 때문에 1,000원까지 떨어져도 일정 부분, 물론 거기에 대한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교환하는 부분들, 뭐 수합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일정 부분 대기업은 안전장치를 마련하지만 중소기업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율에 대한 것을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GS건설의 영업이익이 이런 식으로 나와서 지금 PER이 2.52배고요. 이거는 굉장히 싸요. 그렇기 때문에 GS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4분기를 봐야 되는데, 이거는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환차익도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수와 관련된 그거, 원자재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수입해다가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국내 건설 경기가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게 유동성의 힘이죠. 유동성이 계속 지속돼야 된다라는 전제가 있죠. GS건설 같은 경우는 충분한 가치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가 있죠. 한미 반도체 장비를 공급을 하고요. 리로케이션이라 그래가지고 중국에 편중된 공장 라인에서 인도라든지 멕시코, 뭐 동남아시아 전체적으로 리로케이션 작업을 많이 했어요. 애널리스트 역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문제는 장비주 아닙니까? 한미 반도체에서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장비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작업까지 하는 부분들, 그러면서 유지 보수를 조금씩 할 거라고 보는데요. 장비가 들어가는 돈들이 제일 많고, 거기에 대한 커스터마이징 작업 비용이 좀 추가가 되고, 다음 단계에서는 크게 돈이 나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호황이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좀 꾸물꾸물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어떻게 보면 수출주기 때문에 이거는 원달러 환율, 즉 환율에 굉장히 민감할 수 있어요. 환율이 지금 1140원대로 가고 1130원, 1120원, 1100원대로 간다라고 하면 한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감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한미반도체, 조이시티, 효성, ITX, 해성 DS, 에코프로 등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2차 전지 업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PM 컨센서스 하회됐죠. 지금 주가가 워낙 많이 올랐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 애널리스트들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높이면서 실적이 뒤따라오지 않았다라고 해서 2분기가 꼭지가 아니었나,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뭐 LG화학도 그렇고요. LG화학이라든지 뭐 테슬라, 뭐 모든 종목들이 그렇죠.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미 반도체와 GS건설만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한미 반도체 보시면은 동사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와 레이저 장비 등을 개발해 공급하고 있다. 동사는 반도체 생산 장비를 자체 기술로 설계, 제작, 조립, 검사, 테스트하는 턴키 방식의 일괄 생산 라인을 갖췄다. 지금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분기 예상을 192억 정도로 컨센서스 봤는데 201억이 넘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영업이익 상승률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제부터는 환차 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는 그렇게 저는 좋게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한미 반도체 이거는 7월 22일에 이 3분기에 나온 거고요. 한미 반도체 기지개를 켰다. 여기 리로케이션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생산 공장을 다양화시킨다.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게 7월 달에 나온 리포트예요. 주가는 한 10,000원에서 지금 한 10% 정도가 움직이긴 했는데 근데 뭐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죠. 장비 업체들이 꾸물꾸물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GS건설이고요. GS건설 지금 현재 시가총액 2조 1186억이고 이번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2100억이 넘게 나왔기 때문에 꾸준히 영업이익은 지금 상승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가장 싼 종목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금일도 시장이 안 좋았는데 3%가 넘게 올랐죠. 여기는 뭐 대주주가 허창수의 16위 전경련 의장이죠. 그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정 부분 완화된다라고 하고 그리고 원달러 환율 원화 강세가 지속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엄청난 시너지를 가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들이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IBK 투자증권에서 나온 GS건설 리포트고요. 이 레드 컬렉션이라고 해가지고 IBK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죠. 이 박용희 애널리스트 건설 건자재 부분의 애널리스트인데 IBK 투자증권의 박용희 연구위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달라진 환경 속에서 기관 및 개인 투자자들에게 확실한 수익을 주고자 뉴 레드 컬렉션을 3분기부터 런칭했다. 첫 번째 종목은 성장 가치주 성격인 경동나비엔.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 가치 성장주인 GS건설이다. GS건설에 대한 오늘 리포트가 나온 거죠. 목표 주가를 45,000원을 제시를 했고요. 보통 목표 주가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면 20에서 30% 정도를 다운시켜서 보면 돼요. 지금 45,000원이다 라고 하면 32,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제가 봤을 때도 한 32,000원, 33,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스건설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시장이 좀 반등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 실적 대비 저평가된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원달러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 원화 강세에 대한 수혜주일 수 있고 실적 자체가 지금 뭐 PER이 2.35배 정도 수준이면 이거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한 번은 큰 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베팅이 들어가면서
하루 정도는 큰 폭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봐야 된다. 물론 속적으로 꾸물꾸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일정 부분 성장 가치를 찾아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런 종목들은 좀 봐야 돼요. 봐야 되고, 뭐 여기 나오는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데 대부분 90% 유튜브 뭐 찾아 헤매는 것들, 이런 좋은 종목들 같은 경우 잘 안 보고 뭐 차트 보고 매매하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종목 뚫는 것들 매매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매매거든요. 금일가 같은 경우 제가 일례로 보면은 현대제철을 금일 저도 매매를 했어요. 장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먹고 튀우는 거죠.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 유튜브에서 좋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수소 관련차의 원재료 이러한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모멘텀이 생겼다라고 해서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유튜브에서 그 정도로 나온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본다라는 거고, 그러면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봤을 때 이거는 제로섬 게임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 그게 아무리 좋다라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보기엔 우선 신고가를 뚫는 종목이고, 물론 괜찮으니까 이 정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1대2로 접근한다라고 하면 먹고 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시가부터 노려가지고 시가에 잡아가지고 그대로 32,000원 수준까지 1.5% 정도 먹고 튀는 부분들은 뭐냐면, 이런 거는 버리는 거죠. 버리는 카드예요. 그런 거는 선수들이 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좋다, 누가 뭐 좋다, 전문가가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손실일 거라고 봐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좀 이슈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물론 지금 많이 정체돼 있어가지고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현대차, 수소차 뭐 이러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거 역시도 원달러 환율에 대한 수혜주의일 수 있어요. 저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냐면 이런 종목들을 뽑아요. 뽑아가지고 한 10종목, 20종목을 뽑은 다음에 베팅을 합니다. 손절 범위는 좀 길게 가져가도 상관이 없고 한 2주, 3주, 4분기, 또 길게 본다라고 하면 한 분기 내내 보는 종목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괜찮을 수 있다. 환율이 계속 하락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GS건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한미 반도체는 조금 애매한 종목이다. 환율 하락에 대해서 이거는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판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이 종목 자체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건 장비가 한번 들어가면 거기서 매출이 발생하고 영업이익이 발생하지만 구간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빠지는 구간들, 이런 것들이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그런 거에 예민할 수 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종목을 이야기를 드렸지만 기업 분석이라든지 실적 이런 거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한 10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기업은 역시 펀더멘탈을 찾아가는구나, 기업 가치를 찾아가는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요. 펀더멘탈을 찾아간다 라고 하면 시장이 급락을 해도, 시장이 공포스럽다라고 해도 그때 오히려 그러한 펀더멘탈 대비 저평가된 부분들이 더 저평가되기 때문에 밑에서 받아서 그걸 잘 매수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도 올 수 있습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기본적 펀더멘탈을 잘 보는 그러한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늘리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고요. 성공 투자하십시오.